안녕하세요. 날씨가 한층 따뜻해지대 못해 이제는 조금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 아싸라비아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아웃사이더들이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아싸라비아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으신 MC 대석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두 분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간략하게 제가 얼마 전에 평창 수업을 다녀왔어요. 평창이요? 네, 평창에. 지방에는 저희 문화 혜택을 받는 게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대학교가 연결돼가지고 이제 강사들을 파견해서 아이들 이제 영상 가르치는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워낙 여기 이제 지방 아이들이라 수도권 아이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문화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감안하고 수업을 준비해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갔는데 역시 요즘 애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평등한 네. 사회를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인데. 그죠. 애들 이제 잘 하더라고요. 되게 잘하고 한편으로 또 놀랬던 거는 이 평창에 훈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미남들이 많구나. 그 원빈이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원빈, 김희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감자에 뭔가 있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마을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한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점심을 먹는데 그 식당에 어떤 그 사장님으로 있는 분이 내가 가르친 학생하고 묘하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친척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동네가 되게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되게 재밌게 또 했으면서 확인은 못한 거네요? 그죠. 확인은 못했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밌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또 이제는 확실히 문화적인 이제 혜택을 받은 거가 인터넷이 열려가지고 조금 그런 차이는 좀 덜하다. 양극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이 희열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만드는 친구가 여기 평창에 살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거를 되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좋네요. 그 친구는 또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특별한 수업을 그래요. 통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네. 그 놀면 뭐하니에 출연했던 원슈타인이라는 네. 래퍼 있어요. 네. 그분이 청주인가? 네. 청주에 또 어떤 되게 무슨 작은 무슨 리? 네. 그러니까 거기를 20살이 되도록 그 밖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네. 이제 발음 들어보면 약간 교포 발음이고 되게 약간 그 네네. 외국 스웩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좀 외국 좀 다녀와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간 데는 제주도가 다다. 가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뭔가 약간 그 외국스러운 스웩을 낼 수 있는 거 역시 인터넷 덕분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그 선생님의 메일을 받고 생각했던 것과는 되게 달라가지고. 또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유튜브가 이렇게 성행한 그렇죠. 시대에.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많은 것을 못 가거나 직접 아니면 가보지는 못했겠지만. 그죠. 외부에서 이제 누군가가 와서 사실 뭐 교류한 적들은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자신들이 훈남이거나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 못 챌 수도 있겠다. 아하. 그래서 원빈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너 뭐 잘생긴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왔는데 다들 막 잘생겼다 난리였잖아요. 그래야 매력적이잖아. 자기가 매력 있는 거 몰라야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매력적인 걸 너무 알아버리니까 그래요. 저 MC 대선 됐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이런 재능 있고 이런 모습을 발견한 게 또 의외의 곳에서 발견해갖고 되게 재밌었어요. 또 작두님이 또 평창 가서 힐링하고 오셨네. 그래서 제 몸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런 학생들을 만나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희 아싸라비아는 이후에 이제 뭐 혹시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녹음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분들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AS 엠스터스 AS는 예전에 우리가 주제로 다뤘던 얘기와 어떤 관련된 사건이 나오면은 또 그거 연관해서 조금 더 덧붙이는 이야기,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구혜선 씨의 미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가져왔습니다.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저희 팟캐스트 선배라면 선배죠. 그 매불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요? 홍대 이규원 작가라고 불리는 자신도 작품 활동을 했었지만 요즘은 비평가로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들려와가지고 각종 연예인들의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구혜선 씨의 최근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이번 뭐 단편 영화도 만들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전시를 한 구혜선 씨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요청하니까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화점에 전시할 수준도 안 되고 백화점 취미로 하는 그런 클래스는 들을 수 있어도 백화점에 전시할 수준도 안 되며 홍대 앞 취미 미술 학원생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문턱 낮은 예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그동안 무료 관람 전시를 진행하였고 지향하고 있으며 자기의 예술에 당당한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술로 표현될 수 있으며 마음먹은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를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72회에 다뤘던 그때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 과연 예술이란 무언가에서 다시 한번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이규현 작가의 이 비평은 양쪽으로 속 시원한 발언을 했다라는 반응과 더불어서 뭔데 무슨 기준으로서 한 사람의 작품이 수준 미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럴까지 다양한 의견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혜선 씨 미술 작품을 몇 편 또 그 뒤로 찾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어때요? 요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구혜선 분이 이분이 한 거는 무료 관람 전시네요. 아 근데 전시는 원래 무료예요. 아 전시는 그치. 무료. 아, 전시는 무료. 그러니까 요게 구혜선 씨 말도 굉장히 이제 그치, 돈 주고 보는 전시회는 없지. 돈을 오히려 그치. 거기서 그걸 통해서 아니, 판매를 하는 거지. 아, 요번에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솔비 씨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케이크 이런 거 해서 사실 팔아가지고 나는 그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도 자기 작품들 팔았어요.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전시의 목적이 그거예요. 전시의 어쨌든 목적은 기부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진 않았지. 그냥 문제- 작품에 대해서 평한 작품이 거지. 아니 작품이 수준 미달이라고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규현 씨가 그 뒤에 한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주목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작가들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묻히고 소위 셀러브리티라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얻은 어떤 사실 조영남 씨의 같은 경우도 요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거기서 얻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술하는 거 이게 예술이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뭐 그 실제 재능이 있거나 실제로 잘하고 실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이 묻힌다 이런 점까지 자기는 우려가 됐고 팟캐스트여서 조금 더 강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조영남 대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혜선 이분이 어쨌든 그 셀레브리티이기 때문에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목받는다고 해서 신진 작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나? 이걸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저도 좀 이퀄로 이렇게 등가시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어쨌든 셀러브리티잖아요. 셀러브리티가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해서 오히려 이런 미술 쪽에 좀 관심을 못 끌어줄 수 있고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어떤 상업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게 왜 문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문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수준에 대한 그런 비평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혜선 씨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화가로 데뷔한 거잖아요. 그 자기 작품을 세간에 어쨌든 내보인 거잖아요. 공론의 그러면 장애다. 공론의 장애 자기 혼자 일기장에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려서 전시를 해서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평을 받아야 하는 그 마음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론이에요? 평론? 평론이죠.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평론이죠. 아, 말할 가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다. 지금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한 얘기한 거는 거잖아요. 평론이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보고 나서 진짜 영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 아니 뭐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평은 원래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냥 개인의 자유로서 이 사람이 평론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왜 끌고 온 거야? 그럼 자기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MC배석이 가져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개인의 자유로서 이 평론가의 이야기가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왜 굳이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셀러브리티가 전시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있느냐
뭐 부정적인 시선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뭐 예전에 영화 찍었을 때 우리 복학생 오빠들이 내 영화 보고 쓰레기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쓰레기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 되게 기분 나쁘고 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자유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전시를 하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나는 구혜선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쓰레빠짱 같은 경우에는 구혜선 씨가 포인트를 오히려 잘못 잡았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구혜선 씨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네네네. 저는 평론가도 그런 평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딱 봤는데 정말로 자기가 봤을 때 어떤 평가 내리기에 수준 미달이어서 수준 미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너무 못 만들고 수준 미달이면은 이건 좀 수준 미달이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론가는 그런 의미에서 평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말은 셌지만. 하여튼 평을 한 거잖아요. 그 평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평에 대해서 뭐 구혜선 씨가 뭐 그런 식으로 반박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논란이 된 이유는 원래는 이제 구혜선 씨 팬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작품을 그렇게까지 연기 깔 수 있느냐. 못하면 연기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안해요. 정도의 문제는 있죠. 연기 못한다고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쓰레기야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 사람의 연기력은 부족하다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 그 점이 정도의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 점의 문제는 있었다고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정말 수준 미달의 작품을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딱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소지섭을 래퍼로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 연기자로 기억하지. 그래서 거기 또 멋있는 이분도 소지섭을 또 되게 왜 또 우리 소지섭을 자기 분야라고 지금 엄청 무시했어. 그 평론가랑 뭐가 달라? 아니. 지금 똑같잖아. 아니 근데 괜찮다며. 근데 쓰레빠장님 괜찮다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답을. 난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태도가 기분이 나쁘면 태도가 되게 건방지네.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일단 평론가로서는 어떤 작품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면에서 어떤 수준 미달이다 수준 이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특별히 근거를 대지 않은 채 그걸 얘기를 했고 제가 보거나 이제 한 구혜선 씨의 작품들 같은 것들은 특정한 사람이 보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비판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지나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사람이 셀러브리티였기 때문에 좀 더 공격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생각해요. 복학생 오빠가 만약에 나랑 세미나를 통해서 비판을 한 거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네 영화 쓰레기야. 그러면 이제 열받아서 싸우는 거지. 왜냐면 그래서 근거가 뭐야?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 대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나누는 대화와 방송이 딱 끝났을 때 나누는 대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특별히 요거의 명도, 채도는 어떻게 되고 색깔은 몇 색 이상을 써야 되면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평론이 존재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주제 선택이라든가 소재 선택에서 뭐 했는가, 누구의 영향력이 안에 있는가, 자기 색깔이 있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히 묘사됐는가를 결국은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근데 그 발언이 매블쇼에 나왔다는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매블쇼가 거기서 그래, 영화 그럴 수 평론도 있어. 하는데 네. 그 여기 나오는 영화 평론가 더 세게 말해. 진짜 심하게 말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매블쇼가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안 재밌고 들어봐서 모르겠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되게 적나라한데 또 약간 시원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프로그램 나가서 거기에 톤을 맞춰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얘기했을 때 그냥 화기애애하게 웃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듣지 않고 이렇게 턱 따와가지고
이렇게 공론을 하면 또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도 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그 뭐 선배들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데뷔 전에 작두님이고 작두님이 만약에 프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되게 심한 독설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설은 어쨌건 독설은 근거가 있어요. 심지어는 20자평을 해도 왜 이것이 어떠한 하는 걸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뭐 홍대 앞 취미학원 수준이라고 폄하한 것부터가 너는 프로가 아니다 아마추어다라고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발언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이후에 이 사람 인터뷰까지도 봤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동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뭐 모든 내용이 막 공적이고 뭐 항상 뭐 근거를 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저는 솔직히 뭐 그런 팟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너무 막 사적인 대화 같은 것들을 재밌다라는 거로 포장을 하는 그런 방송을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이라서 더 무시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보여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러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비평이라든가 이게 좀 확대 재생산되고 조금 그들이 평소에 얻는 것보다 이상의 얻어야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있어서 칼날이 과도한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에 대한 평가는 항상 어렵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는데 예전에 조영남 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 나눌 이야기는 층간소음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이 뭐 문제시 된 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겪지는 못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겪는 게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뭐 늦게 들어오고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잠을 빨리 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소리가 뭐 크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그대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내에서 이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엄청나게 곤두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짜증 섞인 말투를 하거나 막 문을 쾅 닫거나 뭐 그런 적도 있긴 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뭐 좀 좋게 대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층간소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된 일들이 있긴 있었었죠, 작두님. 연예인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최근은 아니고 좀 최근 아니고 좀 지났죠. 그죠. 네, 왜냐하면 최근일 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없었어. 죄송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녹음 파일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층간소음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올해 초에 했었죠. 네. 사실 이게 연예인 이휘재 씨하고 안상태 씨, 네, 맞아요. 이 가족들의 층간소음 이야기들이 이제 미디어를 타면서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더 이제 사람들이 집중했던 이유는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된 지점이었잖아요. 네. 1년 정도 된 지점에 이제 막 집에서 근무하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더 노출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 있을 즈음에 이 연예인들의 이 층간소음 사태들이 터지면서 조금 이렇게 촉발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때 다뤘는데 저희가 파일을 잃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 뭐 재택 수업하고 그렇죠. 재택 근무하고 그 정도만 해도 그랬겠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서 락다운 한번 걸리면 어땠을지 막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참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층간소음이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걸 따로 대처하는 어떤 기관도 있죠. 이웃사이 센터. 이웃사이 센터. 말씀하시나요? 네, 네. 이웃사이 센터라는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이죠. 이웃사이 센터에서 이제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 점검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런 법적 근거 같은 거는 없죠. 이렇게 법적 중재를 강제력 그런 강제력은 거는 없죠. 강제력이 있다면 조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좀 민감한 문제여서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층간소음 같은 거 겪어보신 일은 있으신지요? 그 아파트 막 입주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3교대인가 2교대인가로 일을 하셔서 네.
이제 아침에 돌아오셔서 이제 낮에 잠을 자는 약간 그런 네. 패턴이었어요. 나 저 알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낮에 위층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계속 들린 거죠, 며칠째.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왜냐 못 자니까 너무 그게 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뭐 되게 피크가 심했던 날이 하루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쿵쿵거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쫓아 올라가 봤더니 그날도 하필 되게 손님들이 많이 왔던 그런 네.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던 거예요. 배를 눌러가지고 아버지가 막 뭐라 했죠. 근데 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쪽 그 남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저희가 손님이 와가지고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말씀 못 드렸다 그건 죄송하다. 하지만 사장님 네.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쿵쾅거리는 그 소리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애가 있거든요. 애가 있는데 애가 또 남자예요. 분명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고 자기네가 아니고 근데 위에층인데 여기가 그 방음 설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어디인지 출처를 모르는데 계속 울리는 것 같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되게 강력 주장을 하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일촉즉발에 되게 그랬구나. 뾰족한 네.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쪽도 이렇게 부인이랑 저희 엄마가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몽글몽글해지면서 네, 좀 그쪽에서 사과하고 네. 뭐 다음날 아내분이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베란다 청소하면서 우리까지 이렇게 물 뿌려주고 약간 이러면서 아니 그냥 베란다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물 위층에서- 뿌려주면 오히려 그 얼룩 아니야, 우리 남지 엄마가 않나? 그거 되게 좋아했어. 아, 그래요? 비꼰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비꼰 거 아니요. 아니죠? 아, 우리 엄마 그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 여자분이 자기 위에 베란다 청소하면서 이렇게 밑에까지 물 뿌려줘가지고 우리 그 더러운 창문 다 씻어줬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문 열려 있으면 어떡해? 보고 놨겠지. 아예 그렇구나. 미리 말을 네네. 하지 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뿌려가지고 우리가 청소 못하는 그 바깥쪽 창문을 그러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완전 마음이 풀어져갖고 그 아내들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고 그러나 뭐 그 후에도 그게 이렇게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계속 그 화를 눌러 참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바로 윗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막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집일 수도 약간은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 이게 중간은 매개체로 타고 올라와서 그치. 진짜 크게 터지는 건 뒤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메가폰의 원리인데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작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겪은 거보다는 이제 제 친구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친구도 그 아파트에서 안 살다가 이제 아파트에 간 거예요. 윗집에 시달리고 또 아랫집에서 또 올라오고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오는 거여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층에 사시는 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새댁이 참지 그랬냐고. 아니 새댁이는 모르겠다. 하여튼 참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막 폭발한 거야.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열을 바로 받은 윗집 분도 아니고 바로 윗집에 이제 할머니와 친한 이제 그 더 윗집 이제 할머니가 참지 그거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윗집 할머니가 손주를 못 데리고 온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열받아고 우리가 받았던 막 스트레스랑 그 할머니 왜 오지랖 넘게 여기 참견하고 막 이러냐 이래서 나오는데 막 너무 기분 나빴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할머니한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는 한 거예요? 얘기를 못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그건 잘 모르겠다. 네네. 올라와서 살짝 소리가 너무 그렇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내 손주를 못 데려온다라고 다른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할머니가 얘한테 근데 다른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차마 뭐라고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약간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죠. 이게 기분 나쁘지, 건너가지고 이렇게 그치. 돌아오니까 그렇죠. 쓰리 쿠션으로 돌아오니까 더 기분이 나쁘지. 근데 이제 이 친구네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좀 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음 자기네들도 처리가. 걸을 때 이제 밑에 집에서 막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슬리퍼 신고 이제 걷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느 날은 뭐 또 막 뭔가 이렇게 막 질질 끄는 소리가 나와서 뭐 위인 줄 알았더니 뭐 저 옆에 뭐 대각선이고 막 몇 층 더 떨어져 있는데 막 소리 들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시공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빨리 짓는 구조에서는 벽이 소리를 타고 될 수밖에 없다고, 그 기둥을 먼저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벽 자체가 기둥을 하는 구조에서 소리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빨리빨리 짓고 많이 짓고 요거 개념사에서 사실 소음에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이게 사실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뒤로 가면은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쿵쿵쿵쿵 이렇게 막 그런 소리, 예, 그런 소리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진짜 이게 위에서 맨날 공사하나 끌고 끼익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면은 별거 아닌, 식탁에서 밥 먹는데 의자 좀 거쳐 앉고 잠깐 걸어 다니다가 살짝 콩콩 애들이 뛰어다니고 문 좀 그냥 쾅 하고 닫는 정도,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증폭되는 오히려 거죠, 증폭이 되고, 목포처럼 막. 네, 그것이 이제 사람이 그냥 듣는 소리인 위쪽 데시벨이 아니라 아래쪽에 베이스 데시벨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 떨쳐낼 수가 없는 굉장히 불쾌한 사운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걸 영국에서 겪었었는데요. 저희가 2층 집이었는데 영화를 봤거든요. 네. 친구들 몰러가지고 영화를 봤으니까 친구들이 떠든 건 아니고 영화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정도였고, 영화 소리도 우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소리를 살짝 키운 정도였거든요. 네네. 절대 큰 소리가 아니었는데 윗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피커를 바닥에 내려놨었는데 그 베이스음이 타고 밑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스피커 밑에 바둑돌 비슷하게 이제 좀 올려놓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었는데, 알지도 못하게 심지어는 소음을 내는 사람도 이걸 소음을 낸다고 인지를 못하는 그렇죠. 경우에 맞아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조심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납니다. 살인 비슷하게 나간 맞아. 적이 있죠. 네. 그렇죠. 사실 진짜 아니 얼마 전에는 사실 이 층간소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는데, 뭐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어떤 이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현관문에다가 이거 본드 칠해놓은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댓글이 밑에 집 한번 하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집과의 갈등은 없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누가 아침마다 문을 열었더니 변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투척해 놓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야. 혹시 층간소음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은 저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기사를 네. 찾아봤는데 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윗집 복도 벽에 새총을 쏜 남성이 입건됐다. 그러니까 똥 발라놓은 사건도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별의별, 그러니까 그만큼 막 스트레스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연예인들 그 터졌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댓글 달 때도 정말 다들 그 살인 충동을 막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양쪽 모두 다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가 이제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글을 올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층간 소음에서 느끼는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지경인지 그 이야기들을 막 토로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 혹은 뭐 층간 소음 있어서 윗집하고 싸우는 도중에 옆집 사람하고 말다툼이 붙어서 옆집에 이제 홧김에 또 칼부림을 했다 등등의 소식이 종종 보고요. 뜨문뜨문이지만 있긴 있었죠. 뜨문뜨문 보고요. 또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보면은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살인 충동 날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런 식의 이제 호소를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을 옮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근데 진짜 또 단순히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이제 소음으로 비롯되긴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감정 싸움으로 되는 거죠. 소음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감정 싸움이 1년 지난 지점부터는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빠짱님이 아까 아버님 에피소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쿵쿵대고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이제 가서 뭐 민원을 제기했는데 너무 뻔뻔하게 구는 거야. 막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이제 막 극기에 달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사에는
심지어는 전문 변호사도 이사를 갔다라는 그 헤드라인으로서 그 전문 변호사 헤드라인이 유튜버 나왔네요. 하시는 분인데요. 자기도 별 수 없다. 이거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자기네가 이사 갔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까 말한 이웃사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재를 맞아요. 좀 해주는 정도지. 맞아요. 이게 좀 강제력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증명도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없을 때 이거 찜질방 같은 데 가 있고 녹음을 한 다음에 이게 윗집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의 책임이 이제 그게 저쪽 책임이다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책임이라든가 피해 보상을 입힌 예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말씀하신 이웃사이 센터를 네. 찾아보다가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이게 이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웃사이 센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문제 3번에 층간소음의 범위는 무엇이냐 이게 나와요. 근데 예외되는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봐봐요. 층간소음으로 규정되는 거는 직접 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행동,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여기서 오는 사용.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밤에 틀어갖고 난리 하잖아요. 요것도 제외되고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근데 상가소음은 이해가 되겠어요. 상가소음. 사람 육성, 대화 싸움, 고성방가, 우퍼 소리 다 제외. 다 제외야?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 불명 소음, 냄새 다 제외.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무슨 층간 소음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소음하고 아까 공기 전달 소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관할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중재를 하겠다는 건가? 그럼 쿵쿵거리는 것만 층간소음이 되겠네요. 충충거리거나 뭐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놓는다던가. 코골이 제외된 거 보니까 저 일본에 살 때 저 옆집 할아버지가 코골이가 진짜 심하셔가지고요. 옆집 할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가 이쪽에서 거의 들려요? 진짜 심하게 그 대박이다. 방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방에 누워 있으면은 마치 옆방에 있는 듯한. 도쿄 오사카. 오사카에 그 집이었는데 네네. 벽이 얇아서 그랬는지 막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할아버지 코골이가 너무 크게 막 기침 소리 막 이런 거요. 막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막 코골이 막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막 생생하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 딱 끊기면은 갑자기 막 걱정되고. 맞아. 왜 숨 멈추셨나? 하지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다는. 해당되지 그렇게 않아요. 큰데 완전 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재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재할 그 적용 대상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소음이 있어서 이웃센터에 전화를 해도 사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할 영역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주민들 사이에 어떤 뭐 화해를 위한 이 시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런 직접 소통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소 분들이 뭐 인터폰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민원 들어왔으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직접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다 또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네. 찾아오면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줄 아시죠? 막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야죠. 그럼 불법이에요? 뭐 불법인 모양이죠.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심지어는 그 안상태 씨 맞아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그때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니까 건축을 할 때 벽 사이에 이제 흡음재 넣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규정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자체적으로 샘플 제공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서 나중에 시멘트 묻어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보여줄 때만 샘플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공사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흡음력이 약한 재료로 그냥 채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또 기사가 났었더라고요. 물론 실제 공사 도중에 이제 체크를 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조금 이런 흡음, 방음에 취약하게 지어졌는데 한번 지어놓으면 몇십 년을 가니까요. 그 와중에서 이제 애꿎은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좀 싸우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확인제 도입한다고. 그래서 층간소음 한참 이제 뭐 코로나로 이슈되면서
그거 있지 않았나요? 이 층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거로 좀 더 뭐 보완제 같은 것들을 흡음제 같은 흡음제 넣거나 그리고 또 2022년부터는 이제 사후 확인제 적용돼서 뭐 그 만드는 그 아파트의 한 5% 대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뛰어다녀도 그 소음이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2022년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말해서 벽을 한번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거죠. 뭔가 그렇게 해서 안에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 갈등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음이 나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일종의 간접 경험 지금 말씀해 드립니다만 네. 옆에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는 필요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예, 밤에 이제 두런두런 얘기하고 뭐 어때까다 즐겁다 막 까르르 하는 건데 자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 뒷사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 나는 잘 때 그냥 까르르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가족들도 바빠가지고 서로 이제 얼굴 볼 일도 없고 얘기할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가 날카로워지고 내가 좀 가족들한테 좀 싸가지 없게 대하는 게 느껴지고 하니까 아 이게 참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원래 없는 건 요즘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자꾸 네. 밤에 네. 엄마 주무시는데 그 옆에서 자꾸 TV를 틀어놓고 구암 허준을 보세요. 구암 허준이라고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그 드라마에 푹 빠졌는데 그 드라마가 하필 12시에서 2시 사이에만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주무시는데 자꾸 TV를 틀어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막, 와, 저 무배려는 뭐지? 이 층간소음보다 더한 이 소음 공격.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용인하고 넘어가니까 내가 뭐라고 하긴 그러는데 그냥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엄마가 새벽에 아빠 주무시는데 몰래 TV를 틀어놓고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효도 한번 하시죠. 아버지를 위한 TV를 사드린다든지. TV 거실에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방에서 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이유는 더 난 희한해. 몰라. 아무튼 어쨌든 어.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소음에서 그 뭐죠? 그 보복 스피커 우퍼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했는데 좀 재밌습니다. 이게 꽤 비싸요.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비싸네요. 예. 그 당근에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저희 동네 당근이죠. 네네. 층간 소음 전용 무슨 우퍼 스피커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웃긴 게 8인치 우퍼 최대 120와트 출력이며 스피커에 고무 실링이 있어서 부착 시 거의 소리가 차단될 정도로 좋습니다. 한 다음에 누나 집에서 사용하는데 2일 만에 조용해졌다고 하네요. 라고 하고 지금은 층간소음 스트레스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예약 중이에요. 와우. 조회가 207회에다가 뭐 채팅이 2개, 2명이 벌써 접촉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지금 벌써 팔렸습니다. 네.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이제 예약이 그러니까요. 된 상태입. 지금 그 쿠팡에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층 썼거든요. 나만 이런가? 모르겠어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나만 이런가요? 층 쓰자마자 그 이제 나오잖아요.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 종결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위에 뜨네요. 네. 어떻게? 잠시만요. 복수 쳤는데 돌망치, 고무망치, 고무망치. 장돌이, 아이고. 윗집 뭐야 이거 윗집 놓고 윗집 초인종 이거 봐. 고무망치 매너 노크 스틱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위에 치는 거겠죠? 위천장 쿵쿵 치는 거죠. 아유 이런 거 우리가 아이디어 너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 근데 결국 죄송해요. 이런 네. 해결책들이 결국 그냥 위에서 조심하면 돼로 기결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결했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윗집에서 되게 조심해가지고 층간소음이 해결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매너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해서는 답이 없긴 하죠. 맞아요. 지금 아이 하나 기르는 집 방 전부 퍼즐 매트로 감싸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싹 다 하고 이제 애초에 건물이 그렇게 안 지어지니까 이제 개인이 돈 들여서 하는 개인 그렇죠. 방음 시공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닥을 싸고 벽을 싸고 막 해가지고 뭐 원래 우리가 산 공간보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공간에서 살게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렇게라도 해주면 사실 이거는 고마운 거죠. 옆집이나 뭐 그렇게 그러는 고마운 건데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얘기했지만 또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또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또 공동주택이 어쨌든 뭐 건축 자재를 아끼려고 했던지 아니면 빠른 스피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날림으로 짓고 층간소음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짓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약간 천장이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층간소음의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죠. 어느 정도는 뭐 남들에 대한 배려나 매너로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순간 그죠. 거의 층간소음에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개인과 개인의 어떤 이 분쟁으로서 해결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가 녹음 파일이 날라가서 사라졌지만 그 외국 사례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집단 아파트 집단이 그죠. 그 건설사를 상대로 예, 분쟁을 한 이야기. 네네네. 미국 이런 쪽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층간소음을 겪는 세대들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네. 이쪽은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니까 아파트 네. 주민들이 그럼 합심을 해가지고 건물 시공사한테 고소를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재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개개인 입주자한테 이제 지불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우리 그냥 세입자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실제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서 이유로 있게 되는 어떤 시공에 있어서는 이 시공사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영어로는 층간소음이라는 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자체가 이 층과 층 사이의 소음이어서 되게 뭔가 이웃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건설사가 시공 잘못한 것도 큰 원인이니까 그죠? 시공을 잘못했다기보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빨리 싸게 해야 돼서 그죠. 아파트는 벽식으로 짓는데요. 그냥 일반 빌딩은 기둥식인데 그래서 벽식으로 지으면은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약하죠. 소음이- 벽이 일종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층간소음이 그래서 그거 네. 관련해서 네. 그 방지법, 층간소음 네. 방지법을 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음. 반대에 부딪히고 아무래도 건설사 쪽에서 입김이 좀 세가지고 그게 그러겠죠.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고 좀 힘든 면이 있으니까 계속 반대해서 좀 무산되고 법 발의가 약간 계속 그런 상태고요. 네. 그때 그 기준 높인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네. 건설사에서. 네, 건설사에서.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기술의 발달을 기다려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그러게요. 스마트 3중 구조가 개발이 됐다는데 이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 기술의 발달을 기다려야 하나? 그러게요. 그리고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소송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곳은 있다고 해요. 네, 집단 소송을 예고한 곳은 있죠. 네. 아파트에서요. 네. 이 부실 바닥재에 대한 집단 소송 예고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이니까 2018년에 네. 입주 예정이던 191가구의 층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니까 96%에서 등급이 전에 인정받은 등급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게 바닥재 시공 단계에서 바닥재에서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벌써 2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집단 소송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소송까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민들의 이제 동의가 뭐 몇 %돼야 되고 이런 것들도 취합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피해자 혹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낯선 일은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뭐 확실한 해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하루빨리 이 건축 자체 건설하고 뭔가 집을 짓는 자체 이 층간소음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합쳐진 체계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준이 실제로 좀 올라가야 되고 법적 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고 뭐 확실한 것은 우리 사회센터요?
네. 네, 네. 우리 사회 센터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즉 이웃사회 센터. 이웃사회 센터. 이웃사회 센터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루만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결국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공동주택에서 잘 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네. 네. 애플이 에어팟 프로를 내놨을 때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바깥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외부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차단해서 이거를 끼는 순간 이제 완전한 무음 상태를 경험할 네네. 수 있는 그걸 필두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의 원인에는 그만큼 소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그 완벽한 음이 차단된 아주 고요한 상태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돌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고 잠시만이라도 좀 귀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는데요.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조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층간소음에 대해서 논아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소음에 하나 더 보탰네요. 이야기를 저희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첫 번째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업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선생님. 오늘 정신이 없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